안녕하세요. 이 허경영 씨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허경영 씨가 과연 당선될까? 이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요. 현장 수개표를 하는가 마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조사 발표에 허경영 씨를 빼고 있어요. 그 메인 미디어 있죠. 보통 매스컴에서들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세계 통제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분을 가지고 세계 통제화 세력이다 하지만 이분이 중국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아마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지금 이분의 실질적인 지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현재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의 딕테이터십,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면들을 보세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특별히 주사 바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 백신을 주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로스의 글로벌리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백신 투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신이 그나마 3상을 끝내서 굉장히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산 백신은 이미 그 부작용이 상당한가 봐요. 그래서 중국산 백신을 맞고 중국에 유럽에 간 400명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신세계 TV에서 있었는데요. 앙골라에 간 사람도 지금 중국산 백신을 맞고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외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중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했느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어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보통 개인들이 아프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들이 세르비아에서도 가서 문제가 됐고요. 300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았지만 페루에서도 이상한 일이 발생했고 브라질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훈센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캄보디아는 백신 실험장이 아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백신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홍콩에서도 중국산 백신 100만 회분을 수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것을 억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입법회의라는 데서 그랬군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면 한국 돈으로 약 70만 원을 개인한테 주자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꼭 백신을 맞춰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당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위층을 위해서, 고위층이 9,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별도로 구매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웃기죠. 공산당원이 9,7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살 길은 이렇게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시하셔야 될 것은 이게 여기 날짜로 저는 오늘 날짜인데요. 어쨌든 간에 몬트리올에서 무슨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경제 록다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완전히 봉쇄시키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캐나다도 일부가 그런데도 여기는 한국보다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록다운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이 이렇게 나와서 록다운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레이트 리셋이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5명이 모이면 안 돼 그러면서 몰래 술집에서 술집 문을 열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대대적인 반대 의견을 SNS에서라도 열심히 퍼날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가 몇 개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을 때 치료제로 항생제 먹었고요. 아연, 비타민 D, 멜라토닌을 먹었다고 그래요. 멜라토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이거는 어떤 의사분이, 한국의 의사분이 올리신 건데요. 항산화제의 역할을 멜라토닌이 하는데 그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C나 E보다도 약 2배나 많다고 그래요. 도표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염증성 세포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 환자한테 멜라토닌을 썼더니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그런 조사가 뉴욕 소재 대학병원에서 나왔는데 이 조사는 상당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멜라토닌 하면은 노인층일수록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거는 잠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 이것이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멜라토닌이 항산화제 역할까지 한다니까 비타민 C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여기서는 그냥 약국에서 막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한국에서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그거를 꼭 드시도록, 이거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뭐 한 10분 전에 드시면 되고요. 보통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려면 낮에는 햇볕을 많이 쐬고 밤이 되면 불을 다 꺼서 깜깜한 데서 주무시는 것이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햇볕을 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오히려 멜라토닌이 젊은 사람도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내과 전문의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이거는 정말 좋은 약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건 치료제예요. 그 치료약으로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렇다면 치료약이 이렇게 있고 또 멜라토닌처럼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호르몬 약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말이죠.
이 이코노미스트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로스차일드 일가가 이거를 발행하는 그런 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것을 표지로 내걸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신을 무조건 투여한다. 2021년의 어젠다라고 그럽니다. 이들의. 그리고 달러가 몰락하거나 가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세요. 그게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록다운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혼돈의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어떤 방향으로 될지 좀 걱정이네요, 저는.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제일 문제가 아파트 값인데 경실련에서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거를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걸 보니까요. 그것은 임대사업을 늘렸어요. 문재인 때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임대사업이라는 거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세계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늘렸는데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값을 오히려 더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임대사업자의 세금 면제를 없애라. 그 대신에 몇 달 여유를 주고 그 세금 면제를 아예 없애면 임대사업자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것들을 부동산을 매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대사업자를 지금 잡아내면 집값이 그러니까 그 전세 값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얘기할 것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